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온 자연은 지금 이렇게 저희들과 같이 저희들도 명리 공부의 어떤 결실을 맺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23강 10성론 11번째 정제, 수동적인 재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관성과 그 다음에 인성 그리고 비견 겁재를 거쳐서 내가 생각하는 식상에서 이제 드디어 재성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관성으로부터 재성까지 정관, 정제, 정인, 편인, 그다음 비겁, 비견겁재, 식신, 상관, 그 다음에 정제, 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 십성의 지금 이제 마지막 재성 과정을 배우겠는데요. 이제 정제라는 것 오늘은 편제 다음 시간에 있을 편제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고서에서는 이 재성만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제, 편제만으로 이게 재산이다, 돈이다 이렇게 재물복을 따졌는데요. 시대가 이제 시대인 만큼 지금은 돈이 될 만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해서 어떤 재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의 종류가 많은데 이 재자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의미의 뜻, 이거는 이제 조개 패자인데요. 조개 패자가 예전에 조개가, 예를 들어 뭐 진주라고 치자고요. 진주같이 이제 귀한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화폐로서, 거래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구석기, 뭐 신석기 이럴 때 옛날에. 그 다음에 이 재성제자를 합쳐서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현금 같이 쓰이는 그것도 재물이 되지만 이 제자가 재물할 때 이 제자가 제주할 때 제주 우리가 이제 좋은 재주가 있다, 기술이 있다, 이것도 재성의 어떤 그런 의미, 뭐 소리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가 뭐 어떤 좋은 나무 제목이라고 하잖아요. 나무 제목감이다. 뭐 사람도 좋은 인재할 때 그 제자가 이 제자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라는 것은 일반적인 재성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급성이 있는 환급성, 빨리 바꿀 수 있는 금이라고 하잖아요. 빨리 바꿀 수 있는 어떤 환급성이 있는 것을 현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재주, 어떤 능력들, 기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식상이라고 하는데,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식신하고 상관, 그러니까 말로서 어떤 돈을 버는, 예를 들어 가르치는 직업, 그 다음에 변호사, 상관, 그리고 기술적인 일을 하는 식성. 그래서 기술 능력이 재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성적인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 지적재산권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쇄를 해서, 책을 판매를 해서 인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강연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가 예를 들어 조회수가 얼마나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재물의 종류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당연히 이제 부동산은 환금, 빨리 이렇게 돈으로 현금화 시키기는 좀 늦지만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부동산도 그러니까 인성이 되겠죠. 부동산도 재물의 종류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명예나 관성도 사실은 어떤 재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의 어떤 토마스 메슬로의 욕구 5단계로 치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쭉 올라가면 제일 위에가 어떤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명예 욕구는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서도 얻지 못하는 어떤 자기만의 명예가 있죠. 명예심이 이렇게 프라이드 같은 그런 어떤 명예도 재물로서 어떤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과수원이 있다고 치면 그 과수원에
달리는 사과 과수원에 나무의 열매에서 달리는 사과를 팔면 이제 현금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사과를 잘 키우는 기술, 그 다음에 뭐 전종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 기술자들은 기본적으로 사과를 따시는 분들에 비해서 기술력 인정받아서 그 급료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 어떤 이런 것들도 어떤 그 재물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사과를 잘 재배를 하기 위해서 뭐 종을 갖다가 이렇게 뭐 어떤 그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농업 기술 같은 그런 지적인 재산 특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만약에 특허를 낸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많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특허를 내는 어떤 그런 것도 재산이 될 수가 있고, 그 사과 과수원 땅을 부동산에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물의 종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명예는 뭐냐, 관성이 뭐냐, 이제 관에서 부여하는 사과를 잘 재배를 해서 우수한 수확량을 만약에 이제 거두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지 뭐 사과 경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여튼 제일 좋은 사과니까 명예도 얻으면서 엄청난 주문량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약간 이 관이라는 의미를 좀 부여를 시키면 약간 달리면 이 사과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개발 내지는 수용이 돼가지고 국가에다가 수용이 돼서 기존의 사과나무, 원래 그 사과나무 자체도 한 그루가 얼마씩 계산이 되잖아요. 원래 그 수용을 할 때 보면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루당 얼마씩 계산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이 관에서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부동산 땅의 몇 배의 가치를 더 부여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수용이 된다 그러면 대토를 받더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관성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으면 더 좋은 재물의 어떤 그 수단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성만이 재물이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아이디어가 됐건 뭐가 됐건 돈이라는 건 기존에 고소해서 어떤 그 재성으로 보는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재물은 재성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요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재성이란 것은 종류에 따른 어떤 재성이라는 게 돈 버는 스타일이나 어떤 방법을 아는 것인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인이라는 게 말씀드린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그 어떤 아는 거, 그다음에 회사에 갔을 때의 능력들, 그다음 직업 이런 것도 이제 관인이라 그러면, 그리고 또 변호사 자격, 국가에서 부여받은 변호사 자격,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식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그 기술 부여하는 것, 기술을 부리는 거, 내가 행위를 하는 노력, 그 다음에 노력에 대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 작품들,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관급에서 발주를 받았는데 그 어떤 기술로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식재라 해서 결과물이 되겠고, 또 가장 뭐 재성으로서 쳤을 때는 정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 같은 경우에 어떤 식재로 해서 어떤 재성의 어떤 편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관이라 그래가지고, 이 재관이란 것은 이제 재성이 이제 관성을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좋은 결과물을 국가에서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국가 무슨 지식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어서 계속 보존해서 이런 걸 갖다 만들어서 폼에다 시켜서 우리가 윤택하게 하자라는 그 윤택한 플랫폼을 만드는 어떤 재관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되니까 재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또 국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뭐 초가집 없애고 뭐 이제 마을을 넓히고 할 때 영농법을 국가적으로 가르쳐서 농민들을 가르쳐 가지고 좀 더 많은 수확량을 이끌어냈던 그런 것들, 교육 같은 이런 부분들, 인식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우리 농민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수단, 그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물의 어떤 그런 돈 버는 종류에 따른 돈 버는 스타일, 방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성이라는 거는 어떤 여기 수동적이라 했을 때, 수동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을 때 받는 어떤 그런 내가 일하는 대가만큼 받는 그거를 수동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내가 수동적으로 받긴 하지만 내가 일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어떤 그 직장이나 환경에 대해서 내가 내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소유물 같은 개념, 내 활동하는 영역, 내가 맡은 일의 부서에서의 내가 해야 될 그 레인지 범위가 되는 그 일들. 그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일이니까 양적인 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영역을, 물론 정신적 영역을 포함해서 나오는 거니까 양적인 거, 보여지는 거, 밝은 거, 그러니까 저번에 음량을 이야기할 때 보여지는 거, 현실적인 거, 이걸 양이라 했잖아요. 현실성이 있는 거고, 재성은 결론적으로 무조건 결과고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성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결과, 일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어떤 그런 성향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재성이 없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재성은 목적과 결과물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성이란 게, 남자의 재성은 정경 부인입니다. 여자. 그리고 나중에 첫 시간에 배웠지만은, 십성 첫 번째 시간에 정관, 관성이 남자, 그리고 남편, 궁성에 있을 때, 내 일지의 정관, 내 일지가 무조건 배우자입니다. 내 일지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 왜 여자를 재성으로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농경사회에서는 그 시집을 오게 되면 식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플러스 노동력이 생긴 겁니다. 노동력으로서의, 그러니까 노동력을, 예를 들어서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는 인력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출이 늘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개념을 이제 재성으로 받아가지고, 여자를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그 관기라 그래가지고 기생분들, 예전에 기생 같은 경우에도 관소속 기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성으로 어떤 그런 여자를 재성으로 보는 그런 성향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재성에 대한 내용은 뭐 편제랑 같이 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재성은 좋은 겁니다. 돈이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거고, 그 재성이 있으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돈이 안 되고 결과나 어떤 확인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그건 별로 취급 안 하는 성향이 맞거든요. 눈에 보여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가시적이어야 되고, 어떤 그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 중에서 태진아 님의 노래 중에 사랑은 돈보다 좋다라는 노래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노래냐라고 가사 내용을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성이 강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런 그 명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것들을 믿는 분들이라,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역학이 이론으로만 받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쨌든 재성은 목적과 결과물, 내 행동의 식재가 낳은, 식상이 낳은 나의 어떤 결과물들, 그 다음에 월급,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정제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아내, 그러니까 내 정경부인, 정경부인은 따박따박 밥 주지 않습니까? 집에 밥 주고, 가만히 있어도 밥 주고, 저번에 말씀드린 편제는 지가 찾아 먹어야 되고, 정제는, 나의 어떤 내가 아끼는, 그리고 아끼면서 알뜰살뜰, 정제의 개념에 알뜰살뜰도 들어갑니다. 알뜰살뜰. 따박따박 작은 돈 모아서 큰 돈 만드는 대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왜냐하면 따박따박 얼마가 들어오면 은행에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적금을 들어간다 했을 때 내 월급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면 은행에다가 따박따박 적립을 하면,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티끌 모아서 태산도 되면서 그 정제의 성향 중에 하나가 티끌 없어야 돼. 깨끗하게 깔끔하게 일 처리하는 것도 정제의 성향 중에 들어가면,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정제는 나의 일간하고
다른 거, 음량이 다른 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제 딱 유정하죠. 그래서 간목 기준으로 했을 때, 간목이 플러스일 때, 천간의 기토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게 음인데, 이제 요 기토가 이제 어떤 간목 입장에서는 땅에 딱 내가 극하는 목극토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정제가 되고, 마찬가지 지지에서는 미토나 축토가 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내가 뭐 더 와이드하게 얘기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정해진 급여는 받게 돼 있고, 이것을 예를 들자면, 맛을 예를 들어서 정제라고 맛을 예를 들면, 정제는 이 맛 본질에 충실합니다. 맛에 집중하는 반면에, 편제는, 맛집, 그러니까 거기서 맛집이면 이 맛집의 수익성이 얼마나 될까? 시장성이 어떻게 될까? 요런 어떤 그런 그 계산적인, 어떤 시장, 그 가게의 맛집의 회전율이라든지, 그 몫이 어디다니까, 몫이 어디고, 그다음 테이블의 회전율,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정제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용실을,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허준 미용이라고 그러면, 그 체인점화 시켜가지고, 1호점, 2호점, 3호점을 내면, 그 체인점에서 그 기본적인 그 수수료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그 수입을 원하는 어떤 경향이 있는 게 정제라 그러면, 반대로 편제는 대리점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다 어떤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거는 약간 그 미용실 개념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왜 남자 전용 미용실 해가지고 무슨 컬러 있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 허준 미용 이런 거보다는 좀 가격이 좀 어떤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반면에, 가격은 현실적으로는 가격은 좀 박리담회식으로 많이 해서 어떤 그런 그 시장성에 집중을 하는 어떤 그런 성향, 이런 것도 비유를 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정제는 고정수익, 꾸준하게, 작든 많든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고정적인 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편제는 근데 들쑥날쑥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정제는 기본적으로 월급이라고 말씀드렸고, 월급이고, 가장 비유하기 쉬운 거는 남자에 있어서는 여자, 그 다음에 내 능력, 노동력의 그 결과물,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따박따박 이 수수료 가지고 지금은 역대급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는데, 작은 돈 태클을 모아서 정제가 큰 돈 버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이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월급, 급여, 주식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식은 정제와 편제가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 하시는 분의 주식 수익률은 들락날락 꾸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주식의 수익률은 편제라고 하면, 증권사는 정제의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딴다는 벌든 안 벌든, 예를 들어서 펀드에 넣으면 그 수수료는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도 이런 은행 개념이 있지만 플러스해서 편제의 개념도 있다. 왜? 선물 옵션 같은 이런 것들은 잃는 게 무한대로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있거든, 수익이. 그러니까 증권사는 정제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증권사는 정제지만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주식의 수익률은 예를 들어 그 고객 입장에서는 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성이란 게 아끼고 내가 따박따박 이것을 지켜야 되는, 왜냐하면 내 거니까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물론 다음 달 월급 들어오지만 이달 들어오자마자 바로 카드값부터 제가 싹 날아가면 그냥 파킹은 내 통장에 들어올 뿐 나가지만, 어쨌든 들어오는 그 직장을
다녀야만이 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직장에 대해서도 잘 그 다니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정제는 내 그 정경 부인이 알뜰살뜰한 내 정경 부인을 지키려는 마음에 바람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부인이 이쁜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관심 가지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제는 이것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가 약간 뭐 전전긍긍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정제에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이렇게 열어보면 뭔가 이게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수호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그 뭐 그러니까 편제의 성향도 사실은 갬블링적 성향이 강한데 편제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지만, 물론 뭐 다른 어떤 그 겁제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경쟁력 있는 거 있으면 크게 한 방 노리는 거 있지만, 이 예를 들어서 그 정화일간이 자월의 정화일간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신금이 연지에 있으면 이게 재성인데 정제인데, 이게 그럼 자월이라는 것은 편관이잖아요. 이거 입장에서는 재성인데 재생살 하게 되면 정제하고 이 편관이 합쳐 있으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게 이제 십성심이 나중에 조합심이 나가는데, 이럴 때는 아낄 때는 아끼다가 나중에 기분적으로 딱 한번 재생살 들어오면 돈 티끌같이 모아서 태산같이 확 나가는 경향이 있는 그런 성향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하고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운에 따라서 겁재운 뭐 내게 나가는 운이라든지 이것처럼 재생살운이면 기본적으로 벌어도 나간다. 그러니까 재생살이라고 해서 돈을 안 버는 건 아니에요. 버는 만큼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 아예 제로에서 없을 때 나가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어쨌든 살이라는 건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금 입장에서 자수가 편관이니까 재생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제하고 편관하고 같이 매칭이 되면 따박따박 벌다가 한 방에 훅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성향 자체는 아끼고 따박따박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연에 있잖아요. 연에 있으면 조상의 어떤 땅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제 조상이 나한테 주는 어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또 노력을 해서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결국은 힘든 거를 해결하려고 돈이 많이 나간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한방 기질도 사실 없잖아 있다. 이건 일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면서 되게 그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한 상관 정관 입장인데, 거기서 봤을 때 따박따박 들어오기도 하다가 나중에 기분적으로 좀 확 이렇게 질르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이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우리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반대로 이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그 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어떤 뭐 자연인 어떤 시골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래된 농사 지으시는 그 농부님들을 보면 굉장히 그 얼굴이 이렇게 순박하고 이렇게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는, 결국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전전긍긍하는 어떤 그런 정제의 마인드보다는 기본적으로 편제의 마인드도 그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없진 않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순수하면서 약간 편안한 마음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제는 어떻게 보면 그 세속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깔끔하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이것도 비단 전제뿐만이 아닌데 이 성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정제는 수익이 이제 고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평균적인 무슨 일을 한다든지 드러나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평균적인 어떤 그 인상인 반면에, 평균적인 어떤 모습, 대체로 평균적인 반면에, 그 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심한 어떤 토끼 같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들락날락, 들쑥날쑥. 정제는 평균적이다, 꾸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제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성실합니다. 성실한 반면에
편제를 애인이라고도 하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그래서 애인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또 애인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에 이 종목 저 종목 계속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정제와 편제가 같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급여 받으면서 주식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존 명리서에 초년에 관이 있다 그러면 뭐 일찍 남자를 뭐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결혼을 했다. 이런 어떤 그 딱 단편적으로 그렇게 명시한 게 있는데, 저희 서구당 관법에서 그러니까 배우자는 일지의 궁성이 곧 자기 배우자입니다. 이 배우자가 이 연월일시하고 연결이 돼서 합이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배우자가 만약 정화일간에, 일단 배우자가 막 미토라고 했을 때, 연지에 해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정화 입장에서는 이게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은 뭐냐면, 이 정화 입장에서 배우자, 이게 여자라고 쳐요. 여자라고 치면, 굉장히 그 여자 입장에서 배우자가 사실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정미일주들의 그 배우자는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초년에 어떤 관으로서 나와 조상이 맺어준 인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내 배우자는 결국은 식신의 능력이 있는 기술자의 어떤 그런 자질이 있는 배우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식신이 내가 아끼는 거잖아요. 내가 보살피고 막 이렇게 막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결국은 내 일간에 있는 배우자, 궁성이 내 배우자다. 어디 뭐 연월 시에 있다 해도 그거 다 배우자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지 배우자는 궁성, 배우자는 일지에 있는 것을 배우자라고 보고, 이 배우자 궁성이 연월과의 어떤 합을 구성하고 있느냐, 이런 걸 봐서 배우자의 능력을 평가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제 뭐 재성이 있다. 배우자의 재성이 어떤 관성과 함께 해서 나의 어떤 재생관을 했어. 재생관을 한다 그러면 좋은 추억의 어떤 그런 배우자일 것이고, 아니면 뭐 재생살인 경우에는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배우자다. 이렇게 심리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들은 나중에 연월일식 관법에 다시 궁성을 할 때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이라, 요런 개념적인 부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제 같은 경우에는 또 성격이 되게 정리정돈이라든지 깔끔하고 꼼꼼하면서 메모도 잘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정제가 있는 자녀들은 세밀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예습복수 이런 것들을 좀 잘 시켜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정제가 있으면 그런 성향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잘 유도를 하면 좋은 학습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십성의 성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라는 게 기본적으로 메모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피천등님의 메모강이라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잊어버리는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 적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일기 쓰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메모를 하는 것이 정제인데, 굉장히 정제가 길친이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무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성이 없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려 그러면은 메모를 갖다가 같이 하는 습성을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 명리학이니까 우리 다른 어떤 이 습성들 중에서 좋은 습성들의 어떤 특징들을 캡처를 해서 내가 만약 내한테 안 좋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운으로 활용하시는 게 현명한 명리인이 아닐까, 그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 명리를 배우는 입장이면 그런 것들을 다 캡처를 해서 좋게 만들어가는 자체가 스스로 개운하는 일이 아닌가, 개운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식신이 있습니다. 식신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몸 굉장히 더 많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한 인자이면서 정제가 있으면 더 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제는 어떤 가능성, 몇 프로의 확률이나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확실하냐.
논리적으로 다 되냐? 증명할 수 있냐? 증거를 대라, 과학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정제가. 이,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굉장히 서양 어떤 마인드하고도 비슷한데요. 지금 뭐,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따라올 수 없는, 역학의 어떤 산물을 배우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야, 땅 파봐라, 저기요? 돈 나오냐? 땅 파면 돈 나오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폭이 깔끔하고 정리정돈 좋고 하긴 하는 건 좋은데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 경제적으로 확실히 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보여주면 그러면 사기치기 좋지 않습니까? 너무 꼼꼼하고 세밀하고 해도 그거에 맞춰주면 된다 그러면 맞춰주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약간 좀 정제 깐 거 아닙니다. 저 정제 굉장히 좋아. 정제 길시 제가 편제 주제에 정제를 까다니 정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실수져서 정제가 정관을 보면 그래서 도와줄 사람만 이 사람은 불쌍하고 나발이 먹고 이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만 도와주는 반면에 편제는 불쌍하면 도와줍니다.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정제가 허투루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하죠. 다 이렇게 보면. 정제가 정경부인입니다. 정경부인의 마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를 들어서 무슨 종갓집의 정경부인이다. 어떤 정관의 입장에서는 정제, 어떤 깔끔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 잘 키우죠. 물론 초년에 뭐 이런 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집안에서 맺어줬겠다, 조상이 맺어준 인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왜 집안 대 집안 결혼할 때 가문 보고 결혼하잖아요. 이 국가지가 가문일 수도 있는 거죠. 가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석이 하겠지만은 그래서 정제는 전체적으로 이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제 음식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 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끼고 살뜰살뜰 아끼는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음식은 예를 들어서 이 본전 음식값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비싸서 뭐 한 끼당 11,000원이다 그러면 끝까지 꾸역꾸역 다 먹어서라도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편제는 더 강합니다. 왜?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편제는 더 본전을 챙길 때 확실히 챙기자라는 어떤 의미에서 더 강합니다. 정제 같은 경우에는 맛이 있으면 또 이제 그 맛집을 찾아가는데 편제는 그 맛집 말고 다른 맛집을 골라가는 맛집 투어를 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제는 야무지고 똑소리 납니다. 아주. 아무리 똑소리 나고 이것은 인성이 있고 없고의 여부와는 좀 다른 정제 자체가 풍기는 이미지는 보여지는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야무지고 똑소리 납니다. 아니 정리정돈 깔끔하게 하고 메모하고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 자체가 보여지는 거 보면 야무지고 똑똑하잖아요. 인성이 있으면 더 그러겠죠. 그리고 정제는 약간 아기자기 하면서도 약간 디테일하면 어떤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하고 이렇게 여성적인 부드러운 어떤 그런 면이 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정제하고 12운동에 장생이 있으면서 정관이 합쳐지면 더 이 장생이 어린애 어떤 그런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정제, 장생, 정관이 겹치면 더 섬세한 매력을 풍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본인 사주에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난 세심한 매력을 뿜뿜 풍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밀하다 그랬잖아요. 세밀한 어떤 그런 감각이라는 게 이 미각 자체를 갖다가 그 세밀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정형화해서 딱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미각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이 정형화된 미적 감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제가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러니까 정경 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관댁의 정경 부인 같은 경우에 단아한 어떤 이미지, 고상, 단아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에르메스 백을 했는데 그 백도 잘 어울리고 막 이런 그 백이 좀 무색할 정도의 어떤 풍기는 그 이미지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정형화된 미적 감각, 이것에도 굉장히 능력치가 있다. 어떤 그 미적 감각이라는 거는 인테리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꾸밀 때. 정제 있으신 분들 인테리어 꾸민 거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걸 떠나서 정형화된 딱 보면, 아, 이분의 성격이 드러날 만한 어떤 그런 깔끔함 내지는 세밀하고, 그리고 아기자기 여성적인 어떤 그런 면까지 포함된 그런 미적 감각. 요런 거를 말로 진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이 좀 부족한데, 정형화된, 탁 짜여진 틀에 있는 그런 미적 감각이 있는데, 정제나 정인이 같이 있으면 더 드러요. 인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지식적인 부분, 그런 지혜적인 부분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형화된 미적 감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제는 아기자기 내 것 챙기는 거잖아요. 챙겨야 되는 건강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고, 뭐 조금만 아파도 병원 행을 택하시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난 소중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어떤 그런 병원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조금만 아파도 약 먹고 병원 가는 경우가 있고, 편인은 기본적으로 걱정이 많은 성향이잖아요. 편인의 정제가 있으면 몸 걱정에 또 돈 걱정에 이게 더 몸 걱정, 돈 걱정하다 불안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몸 걱정해서 저 병원 가려니까 돈 아깝기도 하고, 그래도 돈이라도 또 그래도 좀 뭐한 돈이라도 써서 몸 또 챙겨야 되는데, 또 그것 때문에 편의적으로 막 고민하고 이런 어떤 성향 강합니다. 강해서 그래도 안 가니까 또 불안하고 이런 그 성향이 어떤 좀 보일 때가 있으면, 이런 성향들이 옆에서 이걸 그것도 파악을 하면 유도해서 데리고 가는 어떤 그런 것도 여기 보면 개운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이런 십성 심리를 아는 것 자체가 지금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요 뒤에 가면 무자심리하고 조합심리 나오니까 그 기존의 그 십성심리 기본적인 특성을 10개 십성이 있으면 그 특성을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 다음에 또 중복 썩습니다. 썩고 나중에 십이 운송 썩고 나중에 음양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과학적인 학문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아직도 반신반의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이 역으로 노벨 물리학상 증명 어떤 그런 거 없이 그 이론만으로 받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공지해 드리고, 정제는 일단 재성이지 않습니까? 쓰는 자랑 하라고 하는데 버는 자랑 하지 말고 쓰는 자랑 하라는 말이 있는데, 금전 거래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고 신용을 굉장히 따지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제와 편관이 있다 그러면 어떤 대출의 어떤 성향, 뭐 돈을 빌리는 어떤 거에 있어서 대출의 성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정제 플러스 정관이 있다 그러면 이자 받을 수 있는 성향이 강하다. 편관이라는 건 어쨌든 정관하고는 다르게 이게 뭐 살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주 원국에 따라서. 그러면 대출기 문서, 나중에 인성이 되면 대출기 문서, 편입 문서로면 대출기 문서도 될 수가 있어서 하여튼 정제 플러스 편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제 플러스 정관은 내가 따박따박 은행에 돈 넣어서 받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편관이 있다. 편관이 있으면 일단 약간 정관하고 다르게 약간 봐야 되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대출 받으면 어차피 내 살아야 되는데 대출 내서라도 내가 해야 돼요. 재생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생살, 정제 플러스 편관은 재생살 이미지로 봤을 때 대출이고, 정제 플러스 정관은 이자다. 나를 힘들게 하는 편관이 대출도 다 힘들게 하잖아, 이자 갚으려면. 근데 이 이자는 정제 플러스 정관,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따박따박 하는 그 이자예요. 좋은 이자. 정제 정관은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정제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면은 차용증, 증거를 꼭 아까 증거라 그랬잖아요.
꼭 남기려고 하고 녹취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다. 이거는 정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녹취하고 특히 그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금전거래 깔끔하게 하는 건 그거는 기본 개인 성향으로 봤을 때도 가치 있는 자기 그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자기가 먼저 이제 빌린 사람이 해주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그리고 이 스펙타클한 모험 이거 싫어합니다. 물론 정제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재성 혼잡에 다른 어떤 그런 원고에 섞여 있으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정제 특성을 배우니까 정제 하나의 특성은 모험을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 증거 논리적이야 하니까 어떤 사주를 보더라도 쪽집게를 결론 딱 내려주는 스타일 되게 좋아합니다. 타로 글쎄 타로도 정제는 디테일한 만큼 따지고 세밀한 만큼 이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아기자기하고 이 여성적인 면을 다 만족시켜 주려면 결과적으로는 보여줘야 되고, 아까 보여주는 모습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깔끔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반대 심리로 자기가 그렇게 보여주고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제가 이렇게 보면 타 길신 중에 그래도 재성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과 아울러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재주, 능력, 이렇게 지금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제 운이 예를 들어서 없는데 이제 정제가 없는데 정제 운이 들어온다든지 대운이 들어온다든지 연이나 이럴 때, 그래서 이 정제의 어떤 그런 그 수혜도 볼 수 있고, 사주에 사길 시인이 있고 하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 편제, 신금 편제가 뿌리가 없으니까 초년에 이제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그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이제 국가의 군인으로서 월급을 급여를 받고 30대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왔었는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축대운 들어오면 축의 뿌리가 이제 신금이 생기니까 해, 자, 축, 관운이 생기거든요. 관성적으로 어떤 지금 그러면 이제 조상의 어떤 땅으로 이제 예를 들어 편제적으로 생길지, 아니면은 이 편제라는 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불측에 갑자기 무슨 큰 돈인데 반대로 국가에다가 엄청나게 또 그 반대로 제가 내야 될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축이 이제 미토와 이제 축은 같은 음의 어떤 그 땅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잠시 후 2년 정도 뒤에 대운 바뀌면서 제가 이 편제를 쓰게 되는데, 이 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알아보겠고요. 오늘 들은 내용의 결론은 정제는 여튼 내가 이 정제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좋은 특성들을 갖고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재성만이 무기가 아니라 재물은 여러 가지 사주에 오행에 해당되는 것들 다 재물이 될 수 있는, 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금전에 대한, 돈에 대한, 재성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넓게 가지시고 재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24강에서는 십성로 12편의 편제의 어떤 능동적인 재물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도 이 정제와 같이 혼합해서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